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오늘의 장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주말 동안도 변동성이 좀 있었죠. 네, 일단 지날 미증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던 것 같고, 여기 보면 네, 여전히 미증시는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 외에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그 영향에 따라서 코스피가 0.13% 그리고 코스닥이 1.51%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피가 2566포인트, 코스닥이 85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1297원인데 지금 다시 1300원 지금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워낙 강세 기조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조금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지금 살아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장마감 정리할 때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한다 이 얘기 나온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유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는 검토가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의 잡음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걸 위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더 무게가 실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 그 외에도 이제 또 연말 되고 하니까 이미 이번 주에 그런 애매한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매도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이미 지난주부터 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 그런 에코프로나 올해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이슈에 따라서 많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이슈에서는 조금 한 발자국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그런 시총 상위주들이 못 가기 때문에 개별주들 역시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우랑 S&P 나스닥은 여전히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소폭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다우부터 봤을 때 다우는 연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미국 시장에서 주주들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그런 배당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단기적인 증시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우, S&P, 나스닥 모두 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에서 계속 급등이 나올 때마다 고점 신호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적어도 탐욕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과열권을 치달아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열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 중에 외국인의 좀 순매수가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 자체가 뭔가 외국인 기관 개인들 모두 그렇게 큰 거래 대금 자체가 동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눈치 보기 장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일단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8.23, 1.26% 상승했는데 오늘 이 상승 동력은 방금 얘기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 이게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가장 그런 수혜의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지지저항을 그으면서 봤었던 이 라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슈가 실망 매물로 빠지더라도 이 자리를 현재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기대감이 나와서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저항에 막힌다면 일단 박스권을 점점 완성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급락하거나 급락해서 지수를 끌어내리거나 혹은 급등해서 시장 수급을 다 휩쓸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 보자. 그리고 에코 프로 BM.
에코프로 BM은 1.26%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횡보하는 수준이다. 뭐 그렇지만 뭐 최근 계속 떴다가 밀리는 음봉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지금 자리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위에 보면 저항선을 그었을 때 여기 한 34만 9천 원쯤에 또 저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이런 쪽 친구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외에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급반등을 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매섭게 받았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고 여기 조정받는 동안 사실 알테오젠 뭐 매각이든 아니면 그런 머크에 대한 로열티의 문제든 아무것도 결정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뭐 알테오젠과 관련된 기사는 뭐 머크에 대한 얘기는 쏙 사라졌고요. 내년에 새로 나오는 제품인 테르가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의 시작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평선 지지와 더불어서 주가 반등, 주가 반등을 따라 이렇게 주가 반등을 따라 단기 평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면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락폭의 뭐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막히는 이런 자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부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그리고 헬스케어만 거래 정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 셀트리온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형태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예, 지금부터는 셀트리온과 관련된 뭐 호재나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아마 제약 쪽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항 구간에 있는데 이 저항을 만약에 돌파하고 간다면 아마 그런 탄력적인 모습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기서 막히고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 뭐 그런 순차적인 이평선의 지지나 아니면 여기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나 이런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전에 이렇게 저항에 터치를 했을 때 블릭스상 과열권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돌파를 했지만 과열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거나 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년 1월 12일이죠. 그래서 통합 셀트리온 이제 출범되고 나서부터 아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런 회계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과열권에 있는 게 HLB가 과열권에 있고요. 볼까요? HLB는 1%대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이전에 상승폭이 강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주춤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 연말에 이제 코스닥 약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올해 이제 양도소득세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오늘 0%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밀렸다가 위로 다시 올라와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까지는 오늘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14만 800원이라는 자리가 여기 저항 구간 위에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버티면 요 구간이 되겠죠. 요 위에를 한번 버티면 여기까지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열리지 않나 싶고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의 움직임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장들이 먼저 갔고 이제는 소부장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저항 위에 올라갔다가 좀 이탈을 했고요. 하이닉스보다는 좀 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하이닉스 대비 HBM 시장에서 좀 뒤처진다라는 뭐 세간의 평가들, 그리고 뭐 그런 CXL에 대한 무기가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 있는 지금 사람들의 또 그런 편견이나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이겨내고 여기서 돌파를 해야지 한국 시장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도 이제 슬슬 저항권, 기아는 저항권에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음에도 일단 자리는 지켜주는 흐름이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이렇게 좀 돌아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분리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오늘 투경이 해제가 된 카페24가 16%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약간 제가 주말에 그 카페24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경에 대한 얘기를 그때는 안 했는데, 투경이 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버티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갖다가 버티지 못하고 투경 때부터 이렇게 밀린 친구들은 투경이 해제되자마자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카페24는 또 오늘 그 타이밍 맞춰서 마침 우연히도 신한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주가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계속 급등할 때마다 분할 매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코미코가 8%대 상승, 그리고 제우스도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코미코 보시면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을 갖다가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해서 전고점을 한번 노려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반도체 쪽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상승했다고 내일 갑자기 이렇게 밀려버리면 안 되고, 적어도 다른 종목들은 밀리더라도 이 친구는 여기 저항 위에서는 횡보해주거나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미코, 그리고 제우스도 이제는 너무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다 탐망하시면서 그렇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려고 해도 그 싸진다 생각하면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우스 오늘 5%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제우스도 급등을 하게 되면 좀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분할 매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눈앞에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여기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단기적인 추세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세 혹시 깨고 가진 않는지, 이렇게 보면 채널형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를 깨지 않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웨이브 일렉트로는 KIG 넥스원, KI가 LIG 넥스원이죠. LIG 넥스원.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LIG 넥스원의 주가 급등 이후 별 움직임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리포트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DNC 미디어는 이제 지난주 여기 고점이 잡혔었는데, 이때는 개인적으로 항상 컨텐츠나 뭐 그런 엔터 그리고 미디어 관련돼서 뭔가 개봉을 하거나 컴백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 일정이 발표가 되면 재료 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DNC 미디어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하고 나서 마침 저항이 걸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항이 있다고도 제가 얘기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것까지 보여지는데, 그래 CGV에서 나오는
CGV에서 그 DNC 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 1, 2화 선행 공개를 했었죠. 아마 그 선행 공개에 대한 평가가 좋았음에도 이렇게 주가 하락한 것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재료 소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DNC 미디어 보시면 DNC 미디어는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도 여기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갖다가 크게 깨지만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이 위에 저항 구간되는 산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완전 아래 단이고요. 이 아래 단에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한번 머물다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블리리포트 종목들 한번 쭉 살펴봤고,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주요 키워드는 네마틱, 반도체, 정치인, 2차전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네마틱 관련해서는 이게 또 처음 듣는 용어면 대충 초전도체 같은 건가? 라는 느낌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보면 이제 양자 세계에서 제사 상태라고 하는 네마틱이 최초로 관측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네마틱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스마트폰 화면 등에 쓰이는 액정이 이제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좀 비유한 것과 가깝고요. 보면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보면 이 네마틱이 보면 액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고체처럼 배열이 규칙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에서는 좀 보기 힘든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4의 물질인 네마틱이 시장에서 발견됐다 라는 얘기. 그리고 또 네마틱의 특징이 스핀 네마틱은 자성은 없지만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사극자가 정렬된 상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아는 극은 N극, X극 두 개인데 이거는 극이 4개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뭔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식은 근데 이렇게 막 이걸 학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걸 갖다가 연구한 회사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그런 쪽이 이제 시장에서는 급등하기 마련이죠. 오늘 보면 EMNI, LMS, 디스플레이텍, 아이컴포넌트, 신도기현 이런 기업들이 많이 급등을 했고요. 한번 상승 이유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양자물질에서 네마틱 관측 소식에 네마틱 상태를 만들기 위한 물질인 이리듐과 관련된 특허 보유 사실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EMNI는 이 이리듐과 관련된 특허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었고요. LMS는 관련 특정 장비 보유 사실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아이컴포넌트는 네마틱 관측 소식에 카이럴 네마틱 액정을 이용한 반사형 편광 필름 및 액정 표시 장치 특허 보유 사실이 부각되었다. 각각의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보통 관련된 측정 장비, 관련된 특허, 아니면 관련된 유사한 사업 이런 걸 영위하는 기업들이 많이 테마주를 엮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테마주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계속 심심치 않게 신물질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급등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 종목들만 쳐다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MNI 간단하게 보면 그리고 여기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네요. 거래 재개하고 나서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가를 또 갔죠. 바닥에서부터 방향성을 이제 돌려갈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정폭이 컸음에도 횡보하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이렇게 다시 상승해도 위에서 막히는 저항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주식들의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함부로 했을 때는 좀 리스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LMS는 그동안 이렇게 대놓고 좀 매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꼬리들이 있는데 이 꼬리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거래량에 저희가 이 OBV라는 지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카카오가 아니라
카페24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매집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는 팁이 이 블리큐에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OBV가 증가하는 거를 보고 동시에 매집봉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차트 안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저희 블리큐 VIP 신청하시면 아마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MS는 이제 최근 급등 패턴을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 급등 패턴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은 뭐 갭으로 뜨면서 이런 데를 한번 찔러보려는 가겠죠. 한 9,300원 만원. 일단은 만원대가 좀 큰 저항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택. 디스플레이 택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됐었죠. 이때 이렇게 주가 급등했다가 다시 바닥 구간으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내려오니까 다시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또 엮이기 시작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959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그리 높은 편 아니지만 이게 상승했을 때 또 막히는 저항 구간은 확실히 있다. 여기까지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6,900원, 8,800원 이런 자리들 저항으로 충분히 작용하고 있고 추세 자체도 추세 자체는 이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한번 돌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그 V자 반등이 아니라면 이 아래 단에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가는 흐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 컴포넌트. I 컴포넌트는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금 내려왔었고 우리가 단기적인 일봉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매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OBV가 쭉쭉 떨어지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매집봉이면 매집하고 나서 횡보를 하거나 그 자리를 다지는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이런 꼬리가 달고 나서 오히려 추가 하락이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방향성을 달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가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쉽지만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는 한번 정리를 해주러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I 컴포넌트라는 종목도 방향성 자체가 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지금 CXL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CXL과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의 특허 기술이죠. 삼성 쪽 기술과 관련해서 좀 엮이는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은 시장에서 계속 대장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때 제가 일단 매도 신호가 나오긴 했다라고 했었죠. 이런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아랑곳 하지 않고 오일이 평선을 밟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은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상장한 일이 10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다음 달쯤 되면 아마 3개월 때부터 보해수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반도체 쪽 기사는 이 CXL 메모리 관련해서 삼성 쪽 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XL과 관련돼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랑 인텔이 내년 DDR이랑 HBM을 넘어서 CXL까지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BM에서 좀 밀리니까 이 CXL을 좀 더 강조하면서 삼성은 좀 지금의 어떤 약점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또 움직였고 그 외에만 놓고 봐도 오늘 좀 보니까 HBM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 전통 소부장들 아까 뭐 제가 위에서 코미코 뭐 제우스 얘기도 했었지만 전통 소부장들이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뭐 대장격인 친구들 보면 하나마이크론 7%대 상승하면서 지금 자리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켜줄 자리는 좀 지켜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지키고 나서 지금 반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단기평선 돌파한 만큼 한 번 더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 테스나는 올 2%대 좀 그렇게 완전 초강세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외에
HBM 쪽에서는 TFE였나요? TFE가 11% 정도 급등을 했었고, 이 캔들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1%짜리 상승입니다. 뭐 그동안 하락폭이 좀 큰 것도 있었죠. 그래서 HBM 쪽에서도 조정이 나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또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움직인다 라고 보여지고, 또 HBM 쪽 프로텍,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STI 이런 친구들을 또 시장에서 다음 타자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레이저스, 이쪽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고요. HBM 안에서도 좀 차별화된 흐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쪽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픈 엣지도 지금 계속 가고 있네요. 가고 있고, 여기는 좀 자리는 부담스럽고, 가온칩스도 지금 좀 조정을 보고 내려와서 자리를 좀 지켜주려는 흐름이죠. 만약에 자리를 지켜준다면 반등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온칩스 외에도 뭐 있을까요? 코아시아, 그리고 오픈 엣지 했나요? 오픈 엣지 했구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더 팹리스 안에서는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팹리스 쪽도 순환매가 또 나올 법 할 때가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런 돌아가는 움직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온디바이스 쪽은 제주 반도체, 여기가 대장이라 했었죠. 제주 반도체도 쉽게 꺾이지 않고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지금 꺾이지 않고 한번 버텨주고 있고,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때 확실히 고점에 있는 친구들은 좀 지금 상승폭이 좀 더뎌지기 시작했고, 좀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상승폭을 더 땡기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테크윙 아직 이렇게 좀 조정의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났죠.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되고 있지만 또 그 외에 제가 생각했을 때 PCB 쪽도 일단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덕전자, 이 거래량이 좀 보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여기 움직이고 있고요. 뭐 티나게 이렇게 저점 올려가고 있었는데, 뭐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심텍, TLB 여기까지도 해서 PCB 쪽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코리아 서키트는 뭐 이어서 계속 급등하고 있죠. 여기는 테마성 움직임을 다분히 보이고 있고, 그때 CXL과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신규 상장주 쪽 한번 볼까요? 에이징랜드, 반도체 쪽이 너무 많아서 사실 뭐 하나 고르기가 힘들지만 저희 뭐 블린 리포트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들을 리포트를 참고하셔도 되고, 반도체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종목 사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물론 지금 하이닉스도 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노공업, 여기도 참 좋은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ISC가 보면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고, 이렇게까지 오면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조정을 하고 나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게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C 쪽도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SKC로 ISC가 인수가 되었잖아요. 인수되고 나서부터 이제 하이닉스 쪽을 통해서 이 ISC 당일 소켓을 납품할 거고요. 그리고 SKC도 2차 전지 뭐 동박 쪽에 치우쳐져 있던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반도체 쪽도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C가 그런 영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ISC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쪽 한번 봤고요. 그리고 한동훈 관련해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비대위원장 얘기가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 오늘 한익스프레스, 원익큐브가 좀 움직였고요. 한익스프레스가 25% 급등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그동안 좀 매집을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원익큐브. 원익큐브는 이제 급등 쉬고 다시 급등하는 패턴.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아랫단에서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올 때, 그 뱃사부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1파, 조정 2파, 그 다음 3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2파에서 한번 노려보는 걸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급등주들을 볼 때, 틈새 얘기를 하면 급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는 친구들이 있고 좀 조정받는 친구들이 있고 그대로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날아가는 친구들은 못 잡는다 생각하고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친구들을 노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도 이 기준봉이 있으면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원익큐브가 그런 예시 중에서도 뭐 이런 상승 후 조정받았다가 다시 가는 패턴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 영상도 괜찮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오늘은 수급적인 요인도 강했던 것 같고,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쪽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에 최근 뭐 폐배터리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폐배터리 쪽 포함해가지고 한번 좀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얘기하면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가 오늘도 26%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돌파를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도 오늘 14%대 급등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손바뀜 이후 추가 상승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뭐 시장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이니까 일부 신규 상장주들에게 오히려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을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일단 움직여주긴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로의 그런 수급 쏠림까지는 아니지만 골고루 이제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지수 반등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제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코스닥이 이제 1.5% 상승하면서 여기 저항을 돌파했죠. 그래서 저항 돌파한 거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추세 그어놓고 이 자리를 한번 버텨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버텼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대로 버티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우 그리고 S&P 500, 나스닥이 꺾이는지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함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은 약간 완전 산타랠리보다는 약간 세미 산타랠리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도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뭐 소외된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례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면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뭐 리포트 나온 거 없는지, 공시 나온 거 없는지, 뉴스 나온 거 없는지는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좀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날 때도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기다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준비한 장마감 여기서 마치고 질문 받고